안녕하세요. 안 하던 거 같은데. 뭔가 이렇게 원, 투, 쓰리. 능송쌍으로 가겠다. 아, 오케이. 능송쌍. 안녕하세요.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의 주연입니다. 이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클레어벨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네. 일단 모였고요. 네. 아, 3화까지 방송이 됐어요. 네. 이게 첫 방송은 11월 1일이었고 지금 매주 토요일 밤 9시 반 네. 태국 시간 기준 네. 방송이고 채널은 131 131 채널에서 네. 방송을 하고 있고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그냥 네. 볼 수 있어요. 엉컷은 원디 앱에서 볼 수 있고요. 맞아요. 엉컷은 원디 앱에서 볼 수 있고 일단 제작이 마인드 미디어 프로덕션이라는 네. 곳인데 이곳에 이제 설립한 사람들 얘기를 좀 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제작자들이 좀 중요한 아주 중요하죠.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한 명이 다이카 호네 이제 네. 츠레니 마이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이 마이. 피마이. 네. 우리 피마이께서 이제 굉장히 태국에서 유명한 그런 아니죠. 거의 이제 아주 인지도가 매우 높은 네네네. 모델 활동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쵸. 모델 겸 이제 배우고 패션 위크에 빠지지 않는. 네. 굉장한 그런 네. 이제 패셔너블 하신 분이고 이제 남편이 이제 얼마 전에 남편이 되셨죠. 네네네. 네, 결혼을 해서 두 분이 8년? 연애 거의 8년 했다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남편분이 네, 네, 우리 터님, 터씨 이분이 네. 이제 이분도 배우시고 맞아요. 그리고 글도 쓰시고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나름 유명한 작품도 썼던 것 같더라고요. 네, 피터와 피마이 커플이 이 제작자를 만든 네. 사람들이고 지금 이 클레어벨을 제작한 네. 그리고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로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 세계관이랑 뭐 컨셉이랑 이런 거는 다 하신 것 같고 작가는 또 따로 있고. 맞아요. 네. 제가 그 다큐 그 에피 1, 2, 3를 다 봤는데 거기 보면 다위카 언니가 그 남편분한테 자기가 구성한 걸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리를 한 것 같아 그런 세계관을.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제작비가 그 다이카 언니가 말하기로는 그러니까 하나로 약 18억 원이거든요. 근데 다른 드라마는 어떤지 모르겠어가지고 그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갔을까? 근데 이게 편당으로 봐도 18억이면 거의 8편이니까 2억이 넘잖아. 편당으로 봐도 2억이 그럼 꽤 높은 편이긴 하지. 그쵸. 그리고 그 세트 다 지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목 세트를 다 만든 거고 한 거니까 제작비가 사실 꽤 많이 들어가는 게 확실히 맞죠. 아마 태국 드라마 치고도 굉장히 높은 제작비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집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 많은 돈이 들어갔고 별도의 또 투자사가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넷플릭스 뭐해?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넷플릭스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넷플릭스. 그러니까. 정신 차려. 좀 차려 지금. 넷플릭스 정신 차려. 지금 퀄리티가 훨씬 너무 좋아요. 퀄리티가. 그러니까요. 여튼 그 이야기를 차차 하도록 하고 일단 제작자 정보는 그 정도고 배우가 이제 그 클레어 역할을 하는 메이블 97년생. 근데 이 친구도 좀 독특한 게 공대생이에요. 그러니까 석사 논문이요. 화학 쪽이었나? 무슨 생리학, 응용, 세포, 분자과학 네 그런 석사를 취득하신. 그리고 이제 상대 역인 벨의 우리 팡지 씨가 05년생. 둘이 8살 차이. 맞아요. 8살. 지금 그래서 GL CPD 중에서 최고 나이 차이예요. 드디어 링홈을 꺾고 7살을 넘어서 7살을 넘어서 8살 차이가 탄생했다 라는 것이고
이 팡지 씨는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연기 연출 전공인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사실 여기는 이 주인공 2명 말고 다른 배우들도 소개할 배우가 지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것도 중요 포인트야.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그러니까 조연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다 너무 그쵸.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배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제 파폰. 할머니. 네, 파폰이 이 분이 그 한국에서도 개봉했었죠. 영화 네. 할머니가 죽기 전 100만 장자가 되는 법. 이게 태국에서 아주 맞아요. 엄청난 흥행을 했던 작품인데 저는 근데 이 배우님이 원래 활동한 지 오래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니야? 이 영화가 거의 데뷔작이래요. 아, 진짜? 아, 그러고. 경력이 길지 않고 연기력도 그러니까 엄청 검증이 됐던 사람이 아닌데 이 영화에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준 거야. 이제 또 3D라는 우리 개인이 나와요. 네. 다오 언니가 나오고 아 다오 언니 너무 좋아. 다오 언니를 연기하는 게 피눈이신데 82년생. 아 너무 좋아. 아, 생각보다 차이 많이 안 나네. 그리고 이분 치앙마이 출신이시죠. 예. 여튼 여러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한 이제 경력 있는 배우고 그리고 깨 역할로 나오는 이제 벨 케미세라라는 배우도 나름 경력이 좀 있어요. 호르몬즈. 호르몬즈 마지막 시즌인가요? 나왔나? 하여튼 시즌은 뭐 그렇게 나왔었고 95년생이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여기가 되게 연령대 분포가 되게 좋아. 그치. 정말 전 연령이 이렇게 20대부터 거의 막 이렇게 할머니까지 이렇게 고루고루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점도 아주 굿포인트 굿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 사실은 피부색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게 좀 좋은 것도 있어. 교도소다 보니까 또 그런 지점에서 약간 좀 미묘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여튼 다양한 군상이 있다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이 있고 일단 기본 줄거리는 평범한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뭔가 사회인이 되기 그쵸. 전인데 이제 암에 걸린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고 그냥 이제 평범한 삶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졸업 파티를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클럽에 갔다가 이제 마약 소지 혐의로 오해를 받아서 약간 자기 가방에 마약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체포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것도 지엘이기 때문에 그쵸. 클레어와 벨이 어쨌든 사랑이 빠진다. 라는 것은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그치. 부분이고 그 외의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일어난다. 인데요. 그쵸. 어떻게 일단 3화까지 보신 소감? 뭐 그냥 그저 흐뭇하죠. 일단 이런 퀄리티를 만난 것이 너무 좋고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조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야기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거기가 여성 교도소다 보니까 어떤 여성의 삶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지점이에요. 저의 감상평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치. 근데 진짜로 좀 신기한 것 같아. 이게 뭔가 진짜로 그냥 내가 몰입해 있다가 어느 순간 끝나는 거야. 이렇게 뭔가 어떤 작품에 몰입된다라는 느낌은 좀 맞아.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CP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작품을 따라가는. 그렇죠.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렇지. 그래서 근데 어떤 지점에서는 이게 또 약간 사람들의 취향이 좀 갈릴 것 같긴 해. 그럴 수 있어. 맞아. 왜냐면 1화 때 제가 좀 걱정했던 거는 되게 영화적일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1화는 보통 캐릭터들을 좀 더 소개하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좀 더 이 사람들이 처한 환경을 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인서트가 엄청 많은 거야. 맞아. 1화에 인서트가 특히 많았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드라마니까 난 영화는 되게 깜깜하게 어두운 데서 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보니까 그게 괜찮은데
보통 핸드폰 이렇게 들고 보는데 갑자기 자꾸 이제 풍경이 나오고 이러면 넘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2화, 3화에서는 또 많이 인서트가, 좋아져서 1화에서만 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어. 예.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인상적인 드라마에서? 부분. 네. 저는 삶이 보이는 게 제일 아. 좋아요. 이야기들 되게 풍부하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 만큼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근데 막 억지가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그거 잘 녹여내서. 맞아. 그 말이 안 나오잖아. 보통 사실 다른 지엘에서 이렇게 조연들 왜? 이야기 나오면 포커스해라 주인공 누구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말 나올 게 없어. 왜냐면 잘 녹여내서. 맞아. 그리고 궁금해져. 저 맞아. 사람들 얘기도. 맞아.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음악도 좋고 이 드라마 지금 음악이 좋아. 그치. 진짜 상황에 맞는 음악이 들어가 있어. 이것도 이런 지혜 드라마 없어요. 그치. 맨날 자기는 무슨 OST 갑자기 막 쑥 집어넣거나 그치, 이런데 진짜 음악과 음향이 좋아. 맞아. 음향. 음향이 진짜 잘 들어가 있어. 조명도. 그게 좋고, 저는 지금 세 가지를 고민했는데, 음악이 좋고, 연기가 좋고, 그리고 캐릭터 간의 밸런스가 좋아. 그래서 이런 점들이 다 좋긴 한데, 저도 굳이 하나를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 뽑자면 캐릭터 간의 밸런스예요. 이게 정말 다 조화로워. 그러니까 관계가 엮이잖아요. 할머니랑 클레어랑 이렇게 점점 확장되면서. 맞아. 진짜 미장센이라는 게 어쨌든 조화롭게 관객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니까 또 맞아. 몰입이 될 수밖에 없죠. 몰입이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다. 이제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물론 드라마니까 현실적이지 않은데 교도소의 상황이 근데 약간 조금 저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사각지대가 있다고 교도소에? 약간 이런 거. 그치. 근데 그거는 제가 그 다큐 1화 봤을 때도 다이커 언니가 다 설명을 했어요. 언급했죠. 사실은 이 실제 교도소는 절대 이렇지 않은데 이 드라마 이야기를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상상한 그림을 그 죄수복도 그렇고 원래는 그 색깔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 맞게 민트색을 골랐고 톤에 맞게 그런 식으로 다 자기들이 상상해서 만든 거라고. 그치. 실제 교도소는 전혀 아마 꽤 많이 동떨어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우들이 나는 여기서 좋은 것도 여자 배우들이 물론 이 교도소라는 죄수라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화장을 빡세게 하고 안 나오잖아. 그치. 제일 세게 하는 게 디디야. 화장을 되게 안 하고 나오는 점도 맞아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항상 태국 지혜들하고 너무 말도 안 되게 씻고 나서 심지어 자고 일어났는데도 완전 풀 메이크업 상태야. 맞아. 그 너무 사실 저기서 그럴 때마다 좀 깬단 말이야. 맞아. 저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여기서는 물론 배우들이 옅은 화장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적절하잖아. 적절히 그치. 굉장히 특히 다오 언니는 거의 쌩얼처럼 보이게 나오는데 물론 절대 쌩얼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무척 좋다. 그치. 물론 드라마라서 가상으로 꾸며낸 것도 있지만 그래도 현실과 되게 동떨어지지 않으려고 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베스트 장면을 꼽아봅시다. 베스트 장면 어렵다.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해볼게요. 저는 일단 1화에서 그 벨이 이제 그 3D 갱한테 이제 쫓길 때? 네, 쫓기면서 어떻게 하다가 클레어랑 이렇게 부딪혀서 클레어가 의도치 않게 막 엄청 자기가 구해준 건 아니야. 그치만 걔네들 어쨌든 스탑 시키잖아.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너네 조용히 해줄래? 꺼져줄래? 이런 접근을 못하지 애들이. 그래서 클레어가 그 위기를 벨이 그 위기를 모면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그 장면이 난 되게 귀여웠던 게 둘의 그 어쨌든 완전 첫 만남은 아니지. 도서관에서 만나고 난 후긴 한데 이 둘의 그 묘한 그 텐션이 너무 귀엽고 막 사실 벨은 클레어가 너무 무섭잖아. 그 별명이 있잖아. 미친 개라는 별명도 있고 뭐 그 19번인가 16번이었나? 19번. 19번 찔러 죽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클레어가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음. 처음에는 아 괜찮아 이러다가 나랑 먹기 싫어서 그러냐고요. 어. 그러니까 아 그것도 아니고 약간 쫄아가지고 어. 그냥 어. 너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어. 그러는데 어. 그러다가 또 우물쭈물 그냥 앉아. 그치. 근데 밥을 먹는데 또 잘 먹어. 어. 배고파. 배고팠던 거야. 잘 못 어. 먹었잖아. 그 그럼. 디디 걔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클레어가 어. 그것 보고 살짝 웃거든. 어. 그 장면이 되게 귀엽더라. 둘이서 아. 그런 어떤 관계가 이제 어, 시작되는 그런 설렘 어. 포인트. 둘 다 서로를 보고 살짝씩 웃거든요. 아. 서로가 안 보고 있을 때. 그게 좀 귀여웠어, 나는. 벨도 웃어? 벨도 클레어 보고 나중에 어. 이렇게 살짝 웃어요. 어. 뒤에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아. 쳐다보면서. 저는 클레어 피 이렇게 흐르는 장면. 그 장면 강렬했죠. 그냥 모든 게 그거 하나로 음. 모든 게 설명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약간 이런 게. 강렬한 뭐냐? 장면이었죠. 웬일로 우리가 키스씬 얘기를 안 했어? 그러게. 웬일이야? 근데 물론 뭐 키스신도 귀엽긴 했는데 어. 어쨌든 진짜 그치. 더 강렬한 장면들이 많기도 하고. 그 키스씬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벨이 아직은 마음이 간 건 아니다. 지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입장인데. 그치. 봤을 때 클레어는 확실히 마음이 있어. 있지. 걔는 끝났어. 클레어는 이미 너무 지금 벨한테 마음이 있어. 근데 벨은 나도 아직까진 모르겠어. 어쨌든 그치. 자기를 이 사람은 지켜줄 것 같으니까 어떤 그런 심리도 좀 작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뭔가 기대고 싶다. 클레어한테 기대고 싶다. 그리고 약간의 어떤 그런 미묘한 자기도 약간 감정의 혼란 상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좋아하는 감정인 건지 내가 어떻게 그냥 보호받고 싶고 뭔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건지 약간 그런 왔다 갔다 중에 키스를 일단 했으니까 좀 더 마음이 더 기울겠지. 이렇게 훅. 저는 3화에서 또 좋았던 건 어쨌든 우리 폰 할머니와 클레어의 관계가 3화에서 이제 주요하게 좀 다뤄지기도 하고 어쨌든 폰 할머니의 비밀이 밝혀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둘의 돌봄 관계가 돌봄 관계 자체도 좋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폰 할머니가 인지증이 있다라는 그치. 비밀이 밝혀지는데 나는 모르겠어. 이 드라마가 그것까지 얘기하고자 했던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어쨌든 이런 인지증이 있는 사람, 소위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라는 지점. 사실은 이 폰 할머니도 클레어를 굉장히 돌보고 있었고 그럼. 클레어도 폰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둘의 서로 돌봄을 있지. 하고 있었다는 지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있지. 그리고 그때 침대 위에서 같이 누워서 그 얘기 하잖아. 내가 그거 장미 잘 못 키우는 거 선생님이 선생님이 잘 까먹으셔서 그런 가슴이 아팠어. 그치.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장미로 또 벨이랑 연결이 되니까 그것도 또 의미가 보이더라고. 그쵸. 연결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이어지겠죠. 그래서 너무 좋은 지점들이 많다. 그 우리 원픽 캐릭터를 뽑아봅시다. 원픽 못해. 그래도 원픽 어떡해. 뽑아봐. 원픽? 나는 원픽 있어. 누구? 당연히 다오 언니지. 그치. 지금 내가 둘 고민했어. 누구? 다오원이랑 깨. 깨도 좋아. 그러니까. 근데 나는 다오 언니를 꼽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정말 태제즈에서 정말 희귀한 중년 캐릭터예요. 물론 이 다오가 여자를 맞아요.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치. 근데 어쨌든 이렇게 멋있는 중년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있다. 그리고 2화에서 연기가 연기 진짜 개 잘해. 웃으면서 우는 걸 하잖아. 연기 진짜 개 잘해. 그리고 진짜 나는 다오 이 캐릭터와 그 배우가 이 드라마의 중심을 잡아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어쨌든 이야기 속에서도 이 교도소장과 제수들 사이에 그치. 연결을 시키는 연결고리이기도 하고
되게 중심을 잡아주는 캐릭터고 맞아요. 그 물론 깨 언니도 좋아. 깨 언니는 왜 좋으신가요? 아니 사람이 너무 투명해서 아, 그치. 투명해. 어, 너무 벨한테 마음이 있어. 너무 마음이 있고 너무 그리고 티가 나. 너무나지. 남자친구가 올 어. 거다라는 말에 표정을 어. 표정 너 있었어?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 근데 또 전략가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머리가 어. 좋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좀 캐릭터가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현실적이지만 그쵸. 신발에 클레어가 이름을 보는 내가 지금 순간 앞으로 기대되는 점이 그거에 들어가 그러니까. 있어. 또 어떤 복합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것 같고 나는 애초에 왜 우리 피마이 씨가 이 여성 교도소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을지가 좀 궁금해지긴 했어. 맞아요. 뭔가 왜 그거에 끌리셨을까? 약간 그러게. 나중에 뭔가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면 궁금해진다. 음. 그리고 우리 피마이 씨 본인도 출연을 하십니다. 아, 그쵸. 네, 출연을 하고 심지어 이제 클레어가 죽인 사람의 가족.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어떤 시스터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면 2화에서 클레어한테 찾아와서 왜 도대체 왜 죽였냐를 계속 물어보는데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클레어한테도 비밀이 있어 뭔가. 아, 그치. 근데 클레어는 왜 그랬을지 알 것 같아. 뭔가 여튼 비밀이 있고 그래서 우리 피마이 씨 캐릭터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참 찾아보니까 클레어 여동생이 나와요 이 드라마에. 아, 그래? 후에 나올 거예요. 캐릭터 소개에 보면 그 네띠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클레어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여동생도 아마 나올 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여동생이었어. 나는 트레일러 보고 전 여친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동생. 여동생이야. 그리고 여동생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여동생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클레어의 비밀은 아마도 어쩌면 자기가 죽인 게 아니고 여동생이 죽였을 수도 있고 뭐 여동생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였을 수도 있고 여튼 그런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클레어의 형량도 궁금해. 걔는 그냥 사형이야, 무기징역이야, 뭐야? 그래서 나는 나의 궁극적인 질문은 그래서 클레어와 벨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인 것인가? 그치. 그러니까 클레어 형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벨의 형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 죽인 것보다는 마약 소지가 더 낮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과연 마지막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게 안 드러나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 다들 이 사람들의 여기 이 공간에 있는 시한이 언제까지인가. 그리고 이게 시즌제라면 뭐 계속 이야기가 무궁무진해질 수 있는데 시즌제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그래도 클레어가 어떤 무언가들이 해결돼서 나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나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모르겠어. 그래서 이 드라마의 사실 진짜 후반부가 나는 어떻게 될지 나도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어쨌든 궁금한 지점들은 지금 여러 개가 있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드라마의 매력을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께 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걸로도 충분히 사실 저는 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냥 진짜로 이 드라마는 작품성이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 이거는 뭐 지혜 드라마고 뭐를 떠나서 그냥 너무 좋아. 잘 만든 드라마예요. 맞아. 우리가 늘상 얘기하잖아. 제발 드라마 공들여서 만들라고. 준비라도 제대로 해서 하라고. 막 테이블 리딩 장면도 나오고 막 배우들이 캐릭터 분석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이 드라마는 준비를 하고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여타 드라마들과 좀 비교되는 지점이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는 거는 물론 세트나 그것도 있지만 인력비도 있지. 그치. 인력들이 시간을 충분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공들이고 시간을 쓰고 준비했다.
인 거죠. 네, 그냥 뭐 말 다 했지 뭐. 맞아. 화면비 얘기도 막 사람들 했었는데 어. 그 아무래도 감옥이니까 그 화면비를 쓸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도 되게 똑똑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볼 때는 사실 화면이 넓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양옆에 블랙바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감옥이니까. 맞아. 그렇다고 옆방까지 같이 보여줄 수 없잖아, 이렇게 해서.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진짜 딱 현명한 선택들을 했어요. 매력 어필. 매력 어필.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하나만 해,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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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거 딱 영업한다고 치고 이 드라마의 영업사원으로서 하나를 어필해 주십시오. 너무 쉽지. 그렇게 하면 또 쉬워. 얘들아, 여자가 많이 나온다. 그것도 맞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보여줘요. 연기 잘하는 여자들이 진짜 많이 연기도 나온다. 잘해. 많이 나와.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잘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배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봐야지. 그래서 너무 훌륭하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 드라마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캐릭터들마다 다 얘기가 있고 한데 나는 이게 8화로 충분한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치. 시즌2가 나와야 된다고 봐. 그치. 지금 뭐 끝이 어떻게 지금 후반부가 맞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즌2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우리 피마이 씨가 돈을 벌어야 된다. 벌어야지. 근데 어떻게 하지? 일단 유튜브 뷰수가 많아지긴 해야겠지. 그치. 근데 지금 1화는 어쨌든 100만 뷰 넘긴 했잖아요. 근데 뷰수가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관심이 늘어나면 몰라 넷플릭스가 이제 뒤늦게라도 사갈 수 있으니까. 사가고 넷플릭스가 이 시즌2 제작해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제작해줘야 돼. 넷플릭스 정신 차려줘. 어쨌든 시즌 벌써부터 시즌2를 어쨌든 우리 피마이 씨가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또 다른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많이 보고 영업을 합시다 여러분. 네네. 그리고 우리가 다음은 조금 시간 텀이 있어요. 네네. 희경이 이제 한국을 또 잠시 떠나기 때문에 네. 또 우리 현생들로 인하여 네. 아마 12월 중순쯤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그쵸. 것 같다. 잘 쉬시고 그동안 밀린 드라마들을 많이 보시기를. 꼭 우리 말했지 저번 주에 소개한 우리 러브 디자인이랑 클레어벨 무조건 봐야 된다. 그럼. 자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